C2 보조 배터리 브랜드 분석 제5편 앵커입니다. 여러분들은 C2 보조 배터리 왜 사려고 하시는 건가요? 자석으로 부착되는 게 편해서? 아니면 빠른 출력? 모르겠습니다. 맥세이프 로고가 이쁘기는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앵커에서 출시한 C2 보조 배터리 69,000원 주고 구입했는데요. 용량 대비 비싼 가격에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서 독점 판매 중인 제품이기 때문에 할인 같은 건 기대할 수 없는 제품이지만 그만한 가치를 보여줄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구매해봤습니다. 가장 믿고 있는 앵커마저 배신한다면 C2 보조 배터리의 미래는 조금 암울할 것 같다는 그런 마음인데요. 과연 앵커 보조 배터리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 기대가 되더라고요. 무게는 120g, 중간 정도 무게이지만 가장 얇은 두께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얇은 제품이기 때문에 그립감도 꽤 괜찮은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만 애플 독점 판매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모서리 곡면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건 조금 아쉬운 것 같다는 느낌. 어째서인지 옆 동네 스마트폰과 조금 더 잘 맞아 보이는 곡면 디자인을 바라보며 애플 스토어로 팔려가기까지 어떤 사연이 녹아있을지 살짝 궁금해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케이블도 중창해주는데요. 흔들어 봤을 때 충분히 튼튼하게 잡아주는 모습.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간단하게 분해해보니 따로 용접 처리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자 부분이 깊게 내장되어 있어 튼튼하게 잡아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도는 3번입니다. 부착면은 플라스틱 소재로 되어 있고 외부 케이스 역시 같은 플라스틱 소재라는 느낌이었는데요. 플라스틱의 감촉이지만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묘한 차이는 플라스틱인 척 구라치던 친구에게 한 번 낚였던 적이 있기 때문에 두 번 낚일 수는 없는 부분. 열 관리를 위해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자력 테스트. 흔들어 봤을 때 떨어지지 않고 강한 힘으로 고정되지만 하단 자력 부분은 조금 쉽게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마찰력이 낮은 플라스틱 표면으로 인해 조금 쉽게 돌아간다는 느낌이었고 마그네틱 비어로 확인해보니 애플 맥세이프 규격보다 짧은 자석이 들어있더라고요. 애플 독점 제품인데도 애플 규격과 다른 걸 보니 갤럭시형으로 만들었는데 C2 출시 안에서 애플한테 짬 때린 것 같아. C2 규격으로 연결했을 때 마그네틱 프로파일 15W로 공급되는 모습과 충전함을 사용했을 때 일반 치규격으로 변경되며 7.5W 출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충전기가 아닌 보조 배터리로 C2 인증받은 제품이 맞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 유선 충전을 확인해보면 갤럭시 15W, 아이폰 최대 20W 출력이 가능하고 동시 사용 시 치규격 5W로 변경되며 유선 충전에 조금 더 높은 출력으로 공급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 지금까지 만나봤던 친구들과 비교해보면 무선 충전이 가장 높은 제품은 루메나, 출력이 살짝 불안정하다는 게 아쉬웠고 가성비 제품, 아토미에서 살짝 더 다듬어진 제품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었습니다. 15W로 방전했을 때 유지 가능했던 시간은 8분 30초, 이후 C2 규격을 유지한 채 7.5W로 변동되었고 최대 출력에서 살짝 여유를 둔 19W로 방전했을 때 유지 가능했던 시간은 10분 40초, 크게 대단하다고 느껴질 만한 부분은 아니었지만 리뷰했던 모든 제품들 중 유일하게 짬 때리는 방열 설계가 채택되지 않았다는 점은 충분히 대단하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는 느낌. 온도가 가장 높게 상승하는 회로 부분이 스마트폰 배터리와 인접해 있다는 점과 리튬이온 배터리의 충전 시 권장 온도가 45도, 회로 온도를 관리하지 못한 채 충전이 지속되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조져질 수 있겠다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부착면의 온도가 골고루 분산되는 설계는 제가 C2 보조 배터리를 리뷰하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리뷰했던 C2 보조 배터리들 중 가장 이상적으로 설계된 것 같다는 느낌이었지만 이상적인 설계는 높아진 온도를 스마트폰이 더 빠르게 감지하도록 만들어 처참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버리고 말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 크게 무리 주지 않는 선에서 적당하게 타협하는 것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완전 방전 상태에서 충전했을 때 최대 출력은 20W, 14분 유지되는 모습으로 40도를 기준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완전히 충전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50분, 충전 속도는 평균이었고 온도는 가장 낮다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전 충전 상태에서 방전했을 때
사용 가능했던 용량은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 없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보면 앵커에서 출시한 치투 보조 배터리는 제품과 스마트폰에 전달되는 온도까지 고려된 설계로 내가 생각했던 치투 보조 배터리의 가장 이상적인 설계라는 느낌이지만, 그로 인해 치투 보조 배터리의 한계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배터리 잔량이 여유로울 때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 급하게 빠른 충전이 필요한 경우라면 유선 충전을 사용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어떤 이유로 이런 차이를 보이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번 두드려 봐야겠더라고요. 살아있습니다. 분해는 언박싱의 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품을 알아보며 느낀 여러가지 의문점들 중 열어봐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을 분해한 뒤 먼저 배터리부터 보면 리젠에서 만들어진 5000mAh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었고, 외부 프레임에는 내열 테이프와 얇은 스펀지형 양면 테이프로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흥미로웠던 부분으로는 배터리 측면에 온도 센서가 부착되어 있던 지금까지의 다른 치투 보조 배터리들과는 다르게 배터리 하단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으로 회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조금 더 빠르게 감지해서 온도가 높게 상승하지 않았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고, 스마트폰과 부착되는 면에는 그라파이트 시트를 이용해서 열을 분산시키도록 만들면서 발열 정도에 따라 열차단 패드를 다르게 구성시켜 한쪽으로 열이 집중되지 않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단단하게 고정하기 위해 살짝 더 복잡하게 만들어진 알루미늄 케이스와 외부에도 부착된 열차단 패드, 잘 떼어진 양면 테이프는 지난번 리뷰했던 가성비 제품 아토밀 보조 배터리와 구성 자체는 유사하지만 2배 더 비싼 만큼 더 꼼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몽키로 인해 사망했던 벨킨 제품에서 떨어져 나갔던 부품이 에폭시 처리되어 충격에 대한 내구성을 높여둔 모습을 바라보며 가성비에 대한 기준은 역시 상대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온도 센서의 작동 온도는 다른 제품들과 큰 차이 없는 걸 보니 안전에 타협하지 않는 설계에서 빠른 충전을 위해서라면 조금 신박한 설계로 만들어진 제품을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느낌. 충전 속도가 느리다는 건 가슴 아프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욕할 수는 없겠다는 그런 마음이었는데요. 안전하게 설계된 제품인 만큼 불에 잘 타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의 결론. 앵커에서 출시한 애플 독점 판매 제품 치투 5000mAh 보조 배터리는 높아진 출력으로 인한 스마트폰 과열을 예방하는 구조가 포함된 치투 보조 배터리에 가장 적합한 설계로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느낌이지만, 빠른 충전을 위해서라면 무언가 다른 혁신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 치투 보조 배터리는 스마트폰 배터리가 여유로울 때 잠깐 충전하는 용도로만 추천드리고, 가벼우면서 빠른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에 알아봤던 노킹형 배터리로 고려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번 영상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되었기를 바라며 여러분과 함께 리뷰하며 배워가는 성장형 유튜버 궁금하기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